안녕하세요. 미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도플갱어와 홍콩 누아르의 결정판 무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플갱어는 인간의 이중성이나 정체성의 분열을 보여주는 그 신화 모티브로 분신을 뜻합니다. 두 번째 자아나 혹은 또 다른 자아로 신화적으로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 도플갱어 모티브입니다. 쌍둥이 형제나 카인과 아벨 같은 그런 형제의 모습으로 아니면 똑같은 모습을 지닌 두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어떤 두 가지 다른 성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나 늑대인간 이야기도 사실은 넓게 보면 모두 다 도플갱어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처럼 자신을 그린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는 이야기도 이 도플갱어 이야기입니다. 도플갱어라는 독일어는 1796년에 장폴 리히터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뜻으로 도플갱어를 만나는 일은 어떤 불길한 죽음, 자신의 죽음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장폴 리히터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개 도플갱어 모티프는 영화에서 호러 장르와 어울리는데 그 도플갱어의 신비한 측면을 아주 아름답게 그린 영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부다페스트에 사는 베로니카와 또 파리에 사는 베로니크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부다페스트에 여행을 온 그 베로니크를 베로니카가 보게 되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파리에 사는 베로니크는 이상한 어떤 상실감에 이렇게 시달리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인화해 봤더니 그 사진 안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욕망이 얽혀 있는 아주 매혹적인 그 도플갱어 영화를 아주 신비스럽게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플갱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일 것입니다. 스티븐슨의 원작 소설보다는 최근에는 뮤지컬로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던데요. 그의 소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다. 사람이 지닌 본성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진실에.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나를 둘로 나누는 방법을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제각기 다른 두 존재로 나뉘어질 수 있다면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약을 마시고 심한 구토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치밀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젊어지고 더 가벼워졌으며 더 악해졌다. 10배는 더 악해졌다. 두 손을 뻗어보니 무성하게 털이 뒤덮여 있었다. 이제 나는 두 개의 인격과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완전한 악마이고 다른 하나는 착한 노신사 헨리 지킬 박사이다. 인간의 원초적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는 파이트 클럽이라던가 무간도, 페이스 오프, 또 울프 같은 그 늑대 인간을 다루는 영화들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 영화로는 오승욱 감독의 킬리만자로라는 영화가 도플갱어 이야기를 다룹니다. 프랑스 영화 중에도 있습니다. 마틴 기어의 귀향 같은 영화가 도플갱어 이야기고요. 오늘 다룰 무간도는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운명이 엇갈리는 그런 도플갱어적 관계에 놓인 두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패배함으로써 그 홍콩과 마카오를 영국에게 100년간 조차하게 됩니다. 빌려주는 거죠. 자본주의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그 홍콩은 1997년 7월 1일을 기해서 공산주의 모국인 중국의 반환이 되었습니다. 말이 100년이지 당시 홍콩 사람들은 대부분 홍콩이 영국 명일 때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포가 좀 짐작이 됩니다. 홍콩 누아르는 이처럼 아주 특수한 홍콩의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극도로 스타일리시한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영화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차반 한 10년 전인 1987년부터 그 조차되는 시점까지 홍콩 사람들의 정체성의 분열과 불안이 반영된 것이 이 폼생폼사의 스타일을 가진 홍콩 누아르 영화인 것입니다. 홍콩 누아르의 첫 작품은 1987년 오우삼 감독의 영웅본색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주윤발, 장국영 그런 홍콩의 아주 스타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풍문이 난무했고, 또 텔레비전의 초콜릿 광고라던가 뭐 밀키스 같은 그런 음료 광고의 모델로도 이들이 심심치하게 등장했습니다. 영웅본색을 필두로 영웅본색 2, 3가 나왔고, 첩혈상웅, 첩혈가두, 종행사회 같은 홍콩 느와르 영화들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무간도 3부작은 반환 6년 뒤인 2003년에 모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홍콩을 떠나지 않고 남은 영화인들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만든 홍콩 느와르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조위, 유덕화, 진해림, 유가령, 증지위, 황추생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중견 배우들과 진관이, 여문락, 여명은 좀 나이가 있는데 같은 젊은 배우들이 전력을 기울인 그런 시리즈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영화의 기본적인 구도가 도플갱어 모티프입니다. 양조위가 연기한 진영인과 유덕화가 연기한 또 유건명,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진영인과 유건명이라는 캐릭터는 경찰학교 입학 동기인데요. 둘이 서로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진영인이 입학을 하자마자 퇴학을 당하는 방식으로 삼합회 내에 잠입하는 경찰 스파이로 투입이 되죠. 그렇게 3년, 또 3년, 그 3년 또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를 자기가 원래 경찰인데 그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그 삼합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죠. 유건명은 삼합회가 키우는 그 경찰 내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학교 동기인데 한 사람은 삼합회 스파이고 한 사람은 경찰의 스파이입니다. 영민하게 아주 일을 잘하는 그 유건명은 경찰의 핵심 간부로 성장해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면서 나란하게 헤드폰을 끼고 아주 사이좋게 등려군의 음악을 듣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면 죽거나 죽이거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상대가 죽어야 자기가 사는 이런 상황이죠. 유건명은 삼합회답게 진영인의 경찰 쪽 기록을 지워버립니다. 세상에서 그가 경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삼합회 스파이로 살아왔지만 경찰 간부가 된 유건명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 진영인을 죽이고 마는 상황에 이렇게 처하고 맙니다. 옥상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진영은 다른 삼합회 경찰 스파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스파이를 죽이는 건 사실 또 유건명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무간지옥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널브러진 그 진영인의 그 피투성이의 얼굴이 마치 두 개로 보이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분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홍콩의 두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엇갈린 운명의 이 두 남자의 관계도 도플갱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영인의 이름은 영원히 참는 자 그런 뜻이고요. 유건명의 이름은 이름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홍콩 느와르의 원형적인 플롯은 이 영웅본색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형은 삼합회 간부, 동생은 경찰학교를 다닙니다. 형이 번 그 삼합회의 돈으로 학비를 내는 동생이지만 결국 그 형제는 서로 적이 되어서 죽여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가족인 것입니다. 무간도는 이 영웅본색의 그 형제 스토리가 그 운명이 뒤바뀐 스파이들의 이야기로 변주되는 그런 도플갱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플갱어 모티프가 홍콩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아주 장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영화가 무간도 3부작입니다. 빠른 편집과 아주 간지나는 차도남들의 아주 세련된 세계가 매력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의 범죄 스릴러 장르에 이 무간도만큼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화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